요즘 무릎이 시리고 쑤셔서 걷기 힘드신가요? 앉았다 일어설 때마다 아이고 소리가 먼저 나고 날씨만 흐려지면 무릎이 먼저 아파오니 참 속상하실 겁니다.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약을 타와도 그때뿐인 것 같고 이놈의 무릎 통증은 왜 자꾸 다시 돋아나는지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생을 동네 한의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다가 이제는 어르신들께 건강하게 사는 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80살 한의사 이병철입니다. 제가 한평생 환자들을 보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요. 다들 무릎 아픈 걸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하고 참고만 계신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병만 더 키우는 건데 말입니다. 바로 얼마 전 저희 한의원에 몇 년째 다니시던 75세 박 여사님께서 두 손 가득 찐 옥수수를 들고 찾아오셨어요. 몇 달 전만 해도 무릎이 너무 아파서 좋아하시던 동네 시장 구경도 못 나가고 자식들만 오기만을 기다린다며 속상해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이 간단한 방법을 꾸준히 하시고는 이제는 씩씩하게 걸어서 직접 장도 봐오셨다며 제 손을 꼭 잡으시는데 제 마음이 다 따뜻해지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돈 거의 안 들고 부엌에 있는 재료로 아주 쉽게 무릎 통증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식초에 이것을 섞어서 아픈 무릎에 따뜻하게 찜질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먹는 게 아니라 피부에 바르는 거라서 속 아플 걱정도 없고 아픈 부위에 바로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꾸준히 하신 분들은 밤에 다리 뻗고 편하게 주무신다고들 하세요.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것이 뭔지, 어떻게 만드는지, 또 어떻게 써야 효과가 제일 좋은지 전부 아시게 될 겁니다. 아주 쉬우니 걱정 마세요. 혹시 주변에 무릎 때문에 고생하는 친구분이나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 꼭 좀 보여주세요. 서로 알려주면서 다 같이 건강하게 살면 좋지 않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노년에 도움되는 건강 정보를 돈 들이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무릎은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뼈마디에 기름칠이 부족해져서 그렇습니다. 자전거 체인에 기름칠을 안 하면 뻑뻑하고 소리가 나지요? 우리 무릎도 똑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뼈와 뼈 사이를 부드럽게 해주는 맑은 액체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무릎을 움직일 때마다 뼈끼리 닿아서 아프고 열이 나는 겁니다. 둘째, 무릎을 꽉 잡아주는 힘이 약해져서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우리 몸의 기운이 약해집니다. 특히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러니 무릎 주변 근육이 약해져서 관절을 꽉 잡아주질 못하고 걸을 때마다 무릎이 살짝살짝 흔들리면서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셋째, 피가 잘 안 돌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피가 잘 돌아야 영양분도 받고 아픈 곳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릎 주변에 피가 잘 안 돌고 막혀 있으면 찌꺼기들이 쌓여서 퉁퉁 붓고 욱신거리게 됩니다. 넷째, 몸 안에 끈적한 노폐물이 쌓여서 그렇습니다. 몸이 차가워지거나 소화가 잘 안 되면 몸속에 싱크대 기름때처럼 끈적한 노폐물이 생겨납니다. 이 노폐물이 무릎에 가서 달라붙으면 무릎이 무겁고 특히 비 오는 날 더 쑤시게 됩니다. 살이 찐 것도 이런 노폐물이 많다는 신호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합쳐져서 무릎이 아픈 겁니다. 그냥 두면 몸의 순환은 더 막히고 통증은 더 심해지니 오늘부터라도 꼭 관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귀를 활짝 여시고 제 이야기에 집중해 주세요. 우리가 무릎 통증을 다스리기 위해 식초에 섞을 비장의 재료는 바로 굵은 소금입니다. 어르신들, 에이, 그게 뭐야?
김장할 때나 쓰는 흔한 소금이잖아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 부엌 찬장에 한 봉지씩은 꼭 있는 바로 그 굵은 소금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위대한 지혜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가장 평범하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들 속에 숨어 있을 때가 많답니다. 하찮아 보이는 이 굵은 소금이 식초와 만나면 웬만한 비싼 약 부럽지 않은 아주 기특한 일을 해냅니다. 제가 지금부터 식초와 굵은 소금이 각각 어떤 일을 하고 둘이 힘을 합쳤을 때 왜 무릎에 좋은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식초가 하는 일부터 보겠습니다. 식초는 한마디로 꽉 막힌 곳을 뚫어주는 해결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르신들, 부엌 가스레인지 주변에 묵은 기름때가 누렇게 굳어 있을 때 행주에 식초를 살짝 묻혀서 닦으면 어떻게 되나요? 딱딱하게 굳었던 기름때가 스르르 녹아내리면서 깨끗하게 닦이지요? 우리 무릎도 똑같습니다. 무릎이 아프다는 건 그 주변이 꽉 막혀 있다는 신호입니다. 피의 흐름도 원활하지 않고 근육도 뻣뻣하게 굳어 있고 그 안에 나쁜 찌꺼기들이 뭉쳐 있는 상태인 거죠. 마치 교통사고가 나서 길이 꽉 막힌 도로처럼요. 이때 식초가 들어가면 그 굳어 있는 기름때를 녹여내듯이 우리 무릎 주변에 뭉쳐 있는 나쁜 피찌꺼기나 뻣뻣하게 굳은 근육 덩어리들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꽉 막혀 있던 길을 식초가 먼저 가서 시원하게 뻥 뚫어주는 겁니다. 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아주 중요한 해결사인 셈이지요. 다음은 굵은 소금이 하는 일입니다. 굵은 소금은 나쁜 것을 밖으로 빼내고 좋은 온기를 안으로 불어넣는 살림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르신들, 김장하실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뻣뻣하고 숨이 살아있는 배추에 굵은 소금을 솔솔 뿌려두면 어떻게 되나요? 얼마 지나지 않아 배추 숨이 죽으면서 물기가 밖으로 쫙 빠져나오지요? 아주 부들부들하고 유연하게 변합니다. 우리 무릎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이 퉁퉁 붓고 무거운 것은 그 안에 불필요한 물기와 나쁜 노폐물이 고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굵은 소금이 피부에 닿으면 배추의 물기를 빼내듯이 무릎을 붓게 만드는 나쁜 물기와 노폐물을 피부 바깥으로 쏙쏙 뽑아내 줍니다. 그래서 붓기가 가라앉고 무릎이 한결 가벼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소금이 하는 중요한 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허리가 아프거나 배가 차가울 때 굵은 소금을 볶아서 천주머니에 담아 아픈 곳에 대고 찜질을 하셨습니다. 소금은 한번 열을 받으면 그 따뜻한 기운을 아주 오랫동안 품고 있다가 우리 몸 깊은 곳까지 서서히 전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뼈 속까지 시큰거리고 시린 통증은 바로 그 안에 찬 기운이 들어앉아 있기 때문인데 굵은 소금에 이 따뜻한 기운이 뼛속 깊이 스며들어서 그 지긋지긋한 찬 기운을 밖으로 몰아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둘이 힘을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식초가 먼저 가서 꽉 막힌 도로를 시원하게 뚫어주고 길을 내면 그 길을 따라서 굵은 소금이 들어가 나쁜 물기와 찌꺼기들을 밖으로 싹 치워내고 그 빈자리를 따뜻하고 좋은 기운으로 가득 채워주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뚫어주고 다른 한쪽에서는 빼내주니 우리 무릎 속이 깨끗하게 대청소가 되고 따뜻한 아랫목처럼 변하는 겁니다. 무릎 속이 이렇게 깨끗해지고 따뜻해지니 통증이 가라앉고 움직임이 부드러워질 수밖에요. 정말 간단하면서도 기가 막힌 원리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환자분 중에 시장에서 나무를 파시던 순자 어머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평생을 쪼그려 앉아 장사를 하셔서 그런지 무릎이 작은 참외처럼 퉁퉁 부어 있었고 밤마다 욱신거려서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속는 셈치고
딱 2주만 매일 밤 해보세요 하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서 어머님이 환한 얼굴로 다시 찾아오셨어요. 원장님, 신기하게 무릎 부었던 게 쏙 빠져서 헐렁했던 바지가 다 맞아요. 하시더군요. 붓기가 빠지니 통증도 훨씬 줄어서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고 정말 고마워하셨습니다. 물론 이게 뭐 병을 완전히 뿌리 뽑는 대단한 약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꾸준히 관리해 주시면 지긋지긋한 통증 때문에 밤잠 설치고 고생하는 일은 정말 눈에 띄게 줄어들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걸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옆에 서서 알려드리는 것처럼 아주 천천히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도 어렵지 않으니 잘 보시고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먼저 준비물부터 챙겨볼까요? 준비물은 딱 두 가지, 식초와 굵은 소금입니다. 식초는 어르신들 부엌에 있는 아무 식초나 괜찮습니다. 사과 식초도 좋고 현미 식초도 좋고 그냥 일반 양조 식초도 좋습니다. 우리가 음식 만들 때 쓰는 순한 식초면 다 됩니다. 다만 2배 식초나 3배 식초처럼 너무 강한 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피해 주세요. 소금은 꼭 굵은 소금, 즉 천일염으로 준비해 주세요. 하얗고 고운 맛소금이나 꽃소금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닷물을 그대로 말린 굵은 소금에 우리 몸에 좋은 미네랄 성분도 더 많고 따뜻한 기운을 전하는 힘도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밥그릇처럼 오목하고 작은 그릇을 하나 준비해 주세요. 플라스틱 그릇도 괜찮고 유리 그릇이나 사기 그릇이면 더 좋습니다. 다만 식초의 신맛 성분 때문에 쇠로 된 그릇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준비한 그릇에 굵은 소금을 우리가 쓰는 팝숟가락으로 딱 1스푼만 퍼서 담습니다. 너무 적게 담지 마시고 그렇다고 산처럼 쌓지도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한 숟가락이면 됩니다. 이제 그 소금 위에 식초를 똑같은 밥숟가락으로 3스푼 부어주세요. 소금 위로 식초가 골고루 부어지도록 둘러주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비율, 소금이 1숟가락일 때 식초는 3숟가락, 즉 1대 3 비율입니다.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나중에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이제 숟가락으로 식초와 소금이 잘 섞이도록 그냥 몇 번만 휘휘 저어주세요. 소금이 식초에 닿으면서 사르르 소리를 내며 녹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바로 좋은 성분들이 깨어나는 소리입니다. 소금 알갱이가 좀 남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오랫동안 무릎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자, 이걸로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 식초 소금물은 며칠씩 보관해두고 쓰는 게 아니라 찜질할 때마다 지금처럼 바로바로 만들어서 쓰는 겁니다. 그래야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이제 완성된 식초 소금물로 찜질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1단계 무릎을 깨끗하고 보송하게 준비합니다. 찜질은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저녁에 편안하게 쉬실 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나 목욕을 다 하신 후에 하면 효과가 2배가 됩니다. 우리 피부도 따뜻한 물로 씻고 나면 모공이 활짝 열려서 좋은 성분을 쑥쑥 잘 빨아들이거든요. 찜질을 하기 전에는 무릎에 물기가 하나도 없도록 수건으로 보송보송하게 잘 닦아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피부가 축축하면 식초 소금물이 겉돌기만 하고 깊이 스며들지 않아요. 마른 수건이 물을 잘 흡수하듯이 우리 피부도 보송해야 좋은 성분을 잘 흡수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2단계 식초 소금물을 무릎에 정성껏 올려줍니다. 집에 부드러운 천 조각이나 두툼한 화장솜이 있으면 몇 장 준비해 주세요. 없으시다면 깨끗하게 빤 낡은 면 손수건이나 옷가지를 잘라서 쓰셔도 아주 좋습니다. 이 천을 방금 만든 식초 소금물에 푹 담가서 흠뻑 적셔 주세요.
내용물이 살짝 흘러내릴 정도로 충분히 적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이걸 아픈 무릎 위에 넓게 펴서 올려줍니다. 마치 아이들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듯이 부드럽게 덮어주세요. 특히 무릎을 살짝 구부렸을 때 무릎뼈 양옆으로 움푹 들어가는 자리가 두 군데 보일 겁니다. 그곳을 중심으로 주변까지 넓게 덮어주시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그 자리가 무릎의 기운이 통하는 중요한 길목이거든요. 3단계 랩으로 살짝 감싸 좋은 기운을 가둬줍니다. 어르신들 부엌에 있는 투명한 랩을 준비해 주세요. 이걸로 식초 소금물 천을 덮은 무릎을 두세 바퀴 정도 감싸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절대로 피가 안 통할 정도로 꽉 조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랩은 그냥 붙여놓은 천이 떨어지지 않고 좋은 성분들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살짝 덮어주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랩으로 살짝 감싸주면 식초와 소금의 따뜻하고 좋은 기운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고 고스란히 우리 무릎 피부 속으로만 쏙쏙 들어가게 됩니다. 4단계 따뜻한 수건으로 온기를 더해줍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랩으로 감싼 무릎 위를 따뜻한 수건으로 한 번 더 덮어주세요. 따뜻한 수건을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작은 수건을 물에 적셔서 물기를 꼭 짠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넣고 1분 정도만 돌리면 따끈한 찜질 수건이 완성됩니다. 꺼내실 때 뜨거울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전자레인지가 없으시면 따뜻한 물에 수건을 담갔다가 물기를 꼭 짜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수건까지 올려주면 무릎 속 깊은 곳까지 온기가 전달되면서 혈관이 활짝 열리고 굳어있던 근육과 관절이 아주 편안하고 노곤노곤하게 풀리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 상태로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시거나 음악을 들으시면서 딱 15분만 계시면 됩니다. 이 15분은 다른 걱정 마시고 오롯이 내 무릎이 편안해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내 무릎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편히 쉬어라 하고 좋은 생각을 하시면 효과가 더 좋을 겁니다. 알람을 15분에 맞춰 두시는 게 좋습니다. 15분이 지나면 알람이 울릴 것이고 그때 일어나서 무릎에 감았던 수건과 랩, 천을 모두 떼어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지근한 물에 적신 깨끗한 수건으로 무릎에 남아있는 소금기를 부드럽게 닦아내 주시면 오늘의 찜질은 모두 끝이 납니다. 정말 간단하고 쉽죠? 자, 그런데 어르신들, 이렇게 좋은 방법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꼭 약속처럼 지켜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것만은 절대 안 됩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것들이니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약속, 무릎에 상처가 있을 때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무릎 주변을 어디 긁히셨거나 넘어져서 상처가 났거나 벌레에 물려서 긁은 자국이 있다면 그 상처가 다 아물기 전까지는 이 찜질을 잠시 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찌개에 식초를 조금 넣으면 맛이 확 살아나지만 만약 우리 입안에 상처가 있을 때 식초를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따갑고 아리지요? 우리 피부도 똑같습니다. 식초는 상처가 없는 멀쩡한 피부에는 좋은 작용을 하지만 상처가 있는 약한 부위에 닿으면 아주 강한 자극을 줍니다. 상처 난 곳에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쓰리고 아플 수 있어요. 그러면 통증을 줄이려다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겪게 되는 셈입니다. 상처가 덧나서 더 오래 고생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 무릎 주변을 잘 살펴보시고 작은 상처라도 있다면 꼭 다 나은 다음에 시작해 주세요. 두 번째 약속, 내 피부와 잘 맞는지 꼭 확인부터 하셔야 합니다.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듯이
우리 피부의 성질도 저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오딱을 먹어도 멀쩡한데 어떤 사람은 온나무 근처만 가도 피부가 뒤집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식초 소금 찜질도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아주 좋지만 아주 가끔 피부가 유난히 약하고 예민한 분들에게는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용하시기 전에는 꼭 시험을 한번 해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식초 소금물을 살짝 만들어서 손목 안쪽이나 허벅지 안쪽처럼 우리 몸에서 피부가 가장 부드러운 곳에 동전 크기만큼만 살짝 발라보세요. 그리고 한 10분 정도만 기다려보는 겁니다. 10분 뒤에 봤을 때 바른 자리가 빨갛게 달아오르거나 좁쌀 같은 게 돋아나거나 참을 수 없이 가렵다면 이건 내 피부와는 안 맞는구나 하고 생각하시고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억지로 참고 쓰시면 피부만 고생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괜찮으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꼭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세 번째 약속, 무릎이 불난 것처럼 뜨거울 때는 하시면 안 됩니다. 어르신들, 무릎 통증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뼈마디가 시리고 뻣뻣하고 무겁게 아픈 찬 통증이고 다른 하나는 무릎이 화ታት 달아오르고 퉁퉁 붓고 만지기만 해도 뜨끈뜨끈한 뜨거운 통증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식초 소금 찜질은 무릎 속에 찬 기운을 몰아내는 따뜻한 방법이기 때문에 첫 번째 찬 통증에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어르신 무릎이 지금 뜨거운 통증 상태라면 이 찜질은 잠시 피하셔야 합니다. 무릎에 불이 났는데 거기에 뜨거운 찜질을 또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겠지요? 염증이 더 심해지고 붓기도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무릎이 뜨거워지는 경우는 등산이나 바칠처럼 무릎을 갑자기 많이 써서 무리가 갔을 때 생깁니다. 이럴 때는 따뜻한 찜질 대신에 차가운 물수건으로 열을 식혀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열이 다 가라앉고 나면 그때부터 다시 우리 식초 소금 찜질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약속, 정해진 시간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제가 아까 찜질 시간은 딱 15분만 하시라고 말씀드렸지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마음이 급해서 이왕 하는 거 1시간쯤 푹 지지면 효과가 더 좋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꼭 계세요.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 몸에 좋은 보약이라도 과하게 먹으면 체하는 법입니다. 이 찜질도 마찬가지예요. 15분은 우리 피부에 좋은 성분을 쏙쏙 전달해주는 가장 좋은 약이 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 너무 오래 하고 있으면 오히려 식초와 소금이 피부의 수분을 빼앗아가서 피부가 할머니 손등처럼 쪼글쪼글하고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심하면 가렵고 각질이 하얗게 일어나기도 하고요. 욕심내지 마시고 딱 15분만 편안하게 즐기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하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다섯 번째 약속, 찜질이 끝나면 반드시 깨끗하게 닦아내셔야 합니다. 15분간의 편안한 찜질이 끝나고 나면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마지막 마무리를 꼭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바닷가에서 신나게 물놀이를 하고 나서 집에 오면 소금기 때문에 몸이 끈적거려서 꼭 깨끗하게 샤워를 하지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찜질 후에 우리 무릎 피부에는 식초 기운과 소금기가 남아있게 됩니다.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피부를 마르게 하고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찜질이 끝나면 꼭 따뜻한 물에 적신 깨끗한 수건으로 무릎을 부드럽게 닦아내 주세요. 소금기가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있는 로션이나 크림을 살짝 발라주시면 피부도 촉촉해지고 무릎도 더 편안해질 겁니다. 어르신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5가지 약속 꼭 지켜주실 수 있으시죠? 이것들만 잘 지켜주시면
정말 돈 안 들이고 집에서 안전하게 무릎 건강을 지키는 훌륭한 방법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르신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찜질 방법 분명히 무릎 통증을 줄여주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 믿고 예전처럼 똑같이 생활하시면 무릎은 다시 아파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몸에 나쁜 음식을 계속 먹으면 병이 낫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찜질과 함께 우리 무릎이 정말로 튼튼해지는 생활 습관을 딱 5가지만 오늘부터 함께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무릎을 위한 5가지 보약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첫 번째 보약은 허벅지 근육 튼튼하게 만들기입니다.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갑옷은 바로 허벅지 근육입니다. 허벅지가 튼튼하면 우리가 걷거나 서 있을 때 무릎으로 가는 충격을 허벅지가 대신 흡수해 줍니다. 그래서 무릎이 훨씬 편안해져요. 운동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그냥 텔레비전 보실 때 의자에 편안히 앉아서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펴보세요. 그리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면서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껴보세요. 그렇게 딱 10초만 버티는 겁니다. 천천히 열을 세고 다리를 내리고 이번엔 반대쪽 다리를 똑같이 해주세요. 틈틈이 이것만 반복하셔도 허벅지가 몰라보게 튼튼해지고 무릎 통증도 줄어들 겁니다. 두 번째 보약은 무릎에 짐 덜어주기입니다. 우리 무릎은 평생 우리 몸무게를 짊어지고 다니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몸무게가 1kg만 늘어도 우리 무릎은 걸을 때마다 3kg의 짐을 더 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무릎에 짐을 조금만 덜어주시면 무릎이 아이고 주인님 고맙습니다 하고 춤을 출 겁니다. 거창하게 살을 빼겠다고 생각하면 힘드니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저녁밥부터 딱 2숟가락만 덜어내고 자기 전에 먹던 과자 한 조각만 참아보는 겁니다. 그렇게 작은 습관이 모이면 어느새 무릎이 훨씬 가벼워진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보약은 무릎을 괴롭히는 자세 피하기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나물 다듬고 무릎 꿇고 걸레질하고 양반다리로 앉아서 화투 치는 거 참 좋아하시죠? 그런데 이 자세들이 무릎에는 정말 최악입니다. 종이를 자꾸 한 방향으로만 접으면 너덜너덜해지다가 결국 찢어지는 것처럼 이런 자세들은 무릎 관절을 한쪽으로만 닳게 만들어서 통증을 더 심하게 만듭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제부터는 바닥보다는 식탁과 의자에 앉는 생활을 해보세요. 무릎을 덜 접는 것만으로도 무릎의 수명을 몇 년은 더 늘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보약은 하루 30분 평지에서 산책하기입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너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만 계시면 근육은 더 빠지고 관절은 로봇처럼 뻣뻣하게 굳어버립니다. 우리 무릎 관절은 적당히 움직여줘야 기름칠도 되고 부드러워집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은 날 푹신하고 편한 신발을 신고 동네 공원이나 학교 운동장처럼 평평한 곳을 딱 30분만 천천히 걸어보세요. 나는 내 무릎을 위해 걷는다 생각하시면서 기분 좋게 걸으시면 피도 잘 돌고 무릎도 부드러워져서 다음날 아침이 훨씬 가뿐해질 겁니다. 다섯 번째 보약은 내 무릎을 아기처럼 따뜻하게 감싸주기입니다. 무릎 관절은 찬바람을 정말 싫어합니다. 무릎이 차가워지면 그 주변의 근육과 혈관이 꽉 움츠러들어서 피의 흐름이 나빠지고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특히 요즘처럼 아침 저녁으로 쌀쌀할 때는 무릎 담요를 꼭 덮어주시고 여름에도 에어컨 바람을 무릎에 직접 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주무실 때 무릎이 시리다면 얇은 무릎 보호대를 하고 주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내 무릎을 항상 따뜻하게 보호해 주는 것이 건강의 첫걸음입니다. 어르신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식초, 소금, 찜질과 5가지 생활보약 어떠셨나요? 이건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귀한 지혜이자 제 80년 넘는 경험이 담긴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하지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방법들이 모든 통증을 한 번에 싹 없애주는 마법 지팡이는 아니라는 겁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15분 내 무릎을 위해 정성을 쏟는 그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1년 뒤, 10년 뒤에도 어르신들이 내 두 다리로 씩씩하게 걸을 수 있는 힘이 될 겁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걷기조차 힘들어진 뒤에 후회하면 너무 늦습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 때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 몸의 주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손으로 내 무릎을 아끼고 돌봐주셔야 합니다. 주변에 무릎 아파서 인상 찌푸리고 고생하는 친구분들 계시면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알려주세요. 좋은 것은 나눌수록 더 커지는 법이니까요. 다 같이 허리 쭉 펴고 무릎 쫙 펴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갑시다. 오늘도 어르신들의 무릎이 편안하고 마음은 따뜻한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